오늘은 성냥팔이 소녀의 뒷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소녀와 그 소녀에게 성냥을 팔게 하여 먹고 사는 아버지, 그리고 소녀를 사랑했던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다 크리스마스 날 추위에 얼어 죽은 가엾은 소녀를 우리는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날 추위와 허기에 지쳐 성냥불을 그으며 소녀는 어느 집에서인가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소녀는 피아노를 무척 좋아했죠. 그 소리에 취해 조금 더 걷다가 거리에 거지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다시 성냥을 그었습니다. 소녀 옆에서 거지는 자기의 처지도 잊고 소녀가 하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치고 있던 누더기 담요를 소녀에게 걸쳐주고 구걸을 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 소녀는 계속 성냥을 그어대다 깜빡 잠이 들었죠. 성냥불은 누더기 담요에 붙었고 소녀의 얼굴까지 덮여있던 담요로 불이 옮겼습니다. 이때 이것을 본 지나가는 부인이 병원에 급히 옮겼습니다. 소녀가 깨어나 보니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더 안타까운 건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소녀의 얼굴 절반이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져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거든요. 소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깨끗한 침대와 병원에서 주는 맛있는 식사가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소녀는 이런 데서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소똥이 있는 곳이나 돼지우리 옆에서 눈과 비만 피한다면 감사했고 그나마 날마다 돌아다니느라 얻을 수가 없어서 여름에는 숲에서 잠을 자고 먹는 건 주로 구걸에서 겨우 먹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병원으로 데려온 부인은 백작 부인이었어요. 소녀는 얼른 일어나 아픈 몸이지만 가야 한다고 일어났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걱정 말아라 얘야. 널 데려오신 분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항상 온정을 베푸시는 착한 분이란다. 네가 다 나을 때까지 너를 치료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염려 말고 푹 쉬렴. 소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할머니 품에 안긴 줄 알았는데 귀부인의 품이라니. 너무 미안하고 이 또한 할머니께서 돌봐주신 거라 여기며 할머니께도 귀부인에게도 감사하다고 눈물을 쏟았죠. 병원에서의 생활은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붕대를 푸는 날 소녀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버려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은 그동안 잘 먹고 지내서인지 그녀 본래의 아름다움이 나타났습니다. 백작 부인은 그녀가 태어나는 날 그녀를 위해 특별히 얼굴의 반쪽을 가릴 수 있는 멋지고 가벼운 은색 가면을 제작해서 그녀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은색 가면을 쓰고 예쁜 옷을 입은 그녀가 병원 문을 나설 때 사람들은 백작의 딸인 줄 알고 모두 인사를 하며 오히려 멋지다고 칭찬을 해주었죠. 처음 가면을 쓸 때는 갑갑했지만 거울을 보니 소녀는 자신의 더럽고 겨울바람에 까칠한 본래의 얼굴보다 훨씬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백작 부인은 소녀에게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며 그녀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과 아들처럼 똑같이 학교도 보내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제공하여 소녀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부인은 그녀에게 아빠가 있었음을 알고 그녀의 아빠를 찾아서 가니 그녀의 아빠는 화를 버럭 내며 말합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내 딸을 데려갑니까? 나는 그 애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애를 데려가려면 돈을 주고 데려가세요. 부인은 이런 사람이 부모일까 하고 그녀의 호적을 알아보니 그녀의 부모는 이미 죽고 지금 아버지는 이미 그녀가 어릴 때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키우고 돈벌이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부인은 그래도 지금까지 키운 정을 생각해서 그에게 돈을 주고
소녀를 자유롭게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자라면서 소녀는 특별히 피아노에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되죠. 유명한 피아노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녀는 날이 갈수록 그녀의 재능으로 음악계의 신비로운 피아니스트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어 그날도 공연을 준비하며 집에서 긴장을 풀고 가족들과 식사를 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이야! 하며 온 집안이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사람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소녀는 막 잠이 들려고 할 때라 벌떡 일어나 부인의 침실로 가서 부인을 깨우고는 두 남매를 깨워 집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서요. 불이 났어요. 부인이 깜짝 놀라 정신없이 두 남매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가려 할 때 소녀는 얼른 침대를 찢어 욕실에 물을 묻혀 부인과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몸에 감고 코와 입을 막고 가세요. 그때 소녀는 불에 휩싸여 무너지는 기둥에 깔려버리게 됩니다. 소녀가 뜨거운 불과 무거운 기둥에 눌려 움직일 수 없을 때 인자하게 웃으며 할머니가 손을 내밀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이죠. 부인과 남매는 가까스로 소녀가 준 물에 적신 침대보로 몸을 감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소녀가 나오지 못한 걸 알고 부인은 소방대원들에게 소녀를 구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소녀는 이미 불 속에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나중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소녀를 이용했던 소녀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부인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울부짖으며 이 악마! 당신 어쩌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온 나라에 알려져 모든 사람들은 소녀의 뛰어난 재능과 더불어 은혜를 갚은 소녀의 인생을 길이길이 기렸답니다. 자, 오늘 성냥팔이 소녀는 조금 무거운 내용이었죠. 네, 성냥팔이 소녀의 뒷이야기는 이렇게 안타깝게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안녕.